부족하게 되면 카드뮴이나 납이나 수은이나 이런 독성 중금속이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이게 또 이 영양 상태가 부족함으로 해서 오랫동안 우리 몸에 어떤 그런 남게 됩니다. 밤 감기가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필요한 영양 성분은 더 부족해지고, 불필요한 어떤 독성 중금속은 오랫동안 우리 체내에 머물러서 우리 해로운 어떤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어떤 그런 균형 잡힌 어떤 밸런스가 어떤 그런 고루고루 유지된 그런 영양 상태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한경대학교 분석센터에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체내 중금속도 함께 감소한다는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식이요법의 효과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정명채 씨는 주말마다 산에 오른다.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중금속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항상 몸이 찌뿌둥하고 피로했던 것이 그래서였을까. 의사인 자신도 덜컥 겁이 났다. 처음에 받았던 수치가 중금속 지수 과잉이 아주 그냥 꽉 차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프상에.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싶을 정도로 좀 겁을 좀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의 심리를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다들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들, 병원에 오면 죽을 것 같아서 병원들을 좀 안 다닌다고 하는데, 좀 뭐 직접 당사자가 돼 보니까 겁이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 후 가장 먼저 바꾼 건 식습관이다. 잦은 회식과 모임을 피하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한다. 주로 찾게 되는 식품은 양파나 마늘. 끼니마다 거르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양파하고 대파, 마늘 이런 걸 좀 사고 있습니다. 그 양파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을 좀 맑게 하고요. 혈액순환 좋게 하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뭐 증강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들은 이제 흡착시켜서 배설시키는 뭐 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명채 씨의 체내 납 농도의 감소는 실로 극적이다. 4.2였던 수치는 5개월 만에 2.0으로 다시 5개월 만에 허용치 이하로 떨어졌다. 이제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조심을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식이요법이나 운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주거 환경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영향을 같이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금속 배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꼽히는 식품은 단연 마늘이다. 알리신이라든지 시스테인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이 마늘 속에 또 황화물이라든지 이러한 물질들 등이 뭐냐면 흡수작용을 저지합니다. 장의 흡수를 저지하니까 중금속이 체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적게 들어오게 하고. 마늘에 많이 함유된 황성분은 수은과의 결합력이 높아 수은을 쉽게 안정화시켜 체내 흡수를 막는다. 황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마늘이나 양파나 뭐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은을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늘은 수은뿐 아니라 다른 중금속의 배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늘을 먹인 쥐는 납의 배출량이 증가했던 것이다. 또한 녹조류인 클로렐라도 도움이 된다.
일반 사료와 클로렐라 사료를 카드뮴 용액과 함께 먹여보았다. 8주 뒤 쥐의 간과 신장의 카드뮴 농도를 측정한 결과 클로렐라를 섭취한 쥐의 카드뮴 배출이 촉진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클로렐라 사료를 섭취한 쥐는 카드뮴으로 인한 간 손상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클로렐라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소, 무기질, 비타민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엽록소와 같은 성분 그리고 그 식이섬유소 이런 것들이 그 중금속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그 결합해서 이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결합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녹차와 도토리. 녹차 가루와 도토리 가루를 카드뮴 용액에 희석해봤다. 그리고 잠시 뒤 카드뮴 용액의 수치를 확인한 결과 카드뮴의 농도는 각각 32%와 31%씩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일단 우리가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좋은 식품의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 것, 그리고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을 것.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기음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을 열심히 잡수시면 중금속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 문명은 석유화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중금속 공포지수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금속 중독에 대한 사안만큼은 국가와 사회가 마련하는 안전망이 절실한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급성 중독은 생명이 위급해서 전문의에게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꾸준하고 일상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들이 권장된다고 하니 이거 듣던 중 정말 안심이 되는 반가운 얘기죠. 지금 발견되고 있는 중금속 중독의 사례들은 대부분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중금속이 그 원인입니다. 중금속 중독은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이 결합된 범지구적인 고민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